네, 전해드린 대로 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방통위 수장에 대한 이 네 번째 탄핵 시도인데요.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야당이 예고한 대로 탄핵 절차에 돌입을 하면서 여당은 무고한 탄핵이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죠. 여야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요? 저는 이걸 국민들께서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 탄핵입니다. 사유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독재자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나치 전범과 나치 부역자들을 끝까지 쫓아가 처벌한 것처럼 독재자와 독재에 부역하는 자들에게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취임한 지 이제 하루 만에 이제 탄핵안을 발의를 한 거죠. 최단 기록입니다. 이준석 위원장 관련 지금 국회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단 기록이라고 했는데 이런 기록이 좋은 기록인가요? 취임 하루 만인가요? 이틀 만인가요? 이게 탄핵을 발의한 그런 거. 이건 정말 의석수가 뭐 많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죠. 아니 이런 법이 어딨냐 이렇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취임하자마자 뭐 법을 위반해서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좀 박문진 이사라든지 그런 사람 선임한 것을 뭐 위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그 본 바에 따르면 바람직하진 않죠. 2인 체제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방통위법에 따르면 2인 이상이면 의결할 수 있다 이런 법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더구나 중대하게 위반해야 한다는 그런 탄핵 요건에 마땅하지도 않다는 것이고요. 6월, 7월 지금 국회 22대 국회에 개원한 지 2달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달이나 됐는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참 이 탄핵을 7번이나 발의했다? 이건 정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좋은 기록도 아닌데 이건 부끄러운 기록일 수밖에 없고 조금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탄핵안을 계속해서 발의하는 것에 대한 지적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임명 당일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이미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이미 해야 할 일, 먼저 가장 중요한 일은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민주당에서도 알고 있었고 이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탄핵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탄핵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 있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제가 볼 때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수단이 없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3인의 방통위원장이 2인 체제로 의결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불법적인 사항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라 이미 방통위에서 2017년도에요. 3인 체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법무법인 4곳에다가 물어봤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대답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2023년 12월, 2024년 5월 서울고법에서 2가지 판결이 났는데요. 2인 의결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하나가 나왔고 2인이 심의 결정하는 건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2인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방송 장악을 위해서 방통위를 소위 정권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야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뭐 수사 기소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탄핵 이외에는 이런 부분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제기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탄핵 자체가 이제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이진숙 위원장 시간 두고 보자 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이거 전임자들과는 달리 자진 사퇴하지는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그 헌법 쪽에서 헌재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뭐 기각할 것이냐, 인용할 것인가. 지금 뭐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런 판례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방통위 5인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방통위 체제에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 위법이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방통위법에도 분명히 2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방통위원을 서로 선임해서 네. 5인 체제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5인 체제 결국은 정부 여당이 3인, 예. 야당이 2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 여당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 민주당도 아마 5인 체제를 다 해봤자 결국 3대 2로 불리한 거 아니냐. 이래서 그것도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럼 어쨌든 여야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지금 조금 시간을 두더라도 정부 여당도 지금 2인 자기들 추천할 수 있는 예. 상임위원을 좀 추천하고 민주당도 추천해서 이제 5인 체제로 완전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또 결국 탄핵을 하고 예. 방통위가 지금 그러면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방통위가 또 업무가 마비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다려서 이렇게 헌재 결정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방통위원장의 힘이 실린다 기각이 되면 예. 이런 상황을 기다리는 것은 어느 쪽이든 책임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인 체제의 불법과 위법은 아니고 지금 상황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5인 체제로 다시 돌아가도록 여야가 좀 합의를 좀 이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이 이제 탄핵안 발의에 이어서 방송 장악 시도 관련해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법은 다 민주당에서는 다 동원해서 국회에서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다수기 때문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방송 장악 음모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이고 예. 언론의 자유가 파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야당 입장에서 이걸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단지 예를 들면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불법 위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법원도 판단했었습니다만 본안 심사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뒤로 밀어둔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예. 또 그다음에 최민희 방통위원을 야당에서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7개월 동안 예. 임명을 하지 않았던 측면 하나하고 방통위의 안정성을 얘기한다면 어떻게 영인 체제를 용인하는 사표 제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걸 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국정조사를 하겠다라는 의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위 우리 그 국민 여론 자체가 예. 이준숙 방통위원장의 적격성에 대해서 매우 예를 들면 높게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여론이 더 높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당장 어제죠. 9시에 임명하고 11시에 취임하고 5시에 회의에서 7시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하는 것 자체가 예.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방송 장악을 하겠다. MBC를 무력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왜 이렇게 급발진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국회에서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예.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법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이 방통위원장 그러니까 공영방송 이사 선임 요 문제가 가장 핵심이었는데 이미 선임이 됐고요.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말씀 제가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친한계 사퇴 압박을 받아온 이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결국 어제 사퇴 의사를 밝혔죠.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갑자기 바꾼 거는 아니고 제가 사임에 관한 당대표의 의견을 들은 게 어제 오후 2시경입니다. 결국은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 그 이전에는 제가 어느 누구로부터도 저희 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결국은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당 분열을 막기 위해서 사퇴를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게중심은 한 대표에게 확실히 실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당 주도권을 좀 한 대표가 쥐게 되었다 할 수 있지만 네. 그것도 좀 완벽하게 한 동원 체제로 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예. 이게 당 분열을 막기 위해서인 거라면 네네. 한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임명직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재심을 묻겠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정책위 의장이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한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고 또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오고 예. 그다음에 또 한 대표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 상황 자체가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완전히 지금 당을 장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 이런 걸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지금 당분간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까지. 예. 뭐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다. 별로 없다. 당의 변화를 위해서 선거를 앞두고 있어야 뭔가 당의 변화를 위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 정책위 의장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위 의장 교체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일주일 이상 진행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가 순탄치 않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러면 그 주필님 그 생각은 저런 상황에서 좀 정점식 의원을 좀 안고 좀 화합하는 모양새로 그런 식으로 갔었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처음부터 강하게 뭐 정점식 의장도 사표를 내라 이렇게 하고 했다면 사표는 냈겠지만 결국은 갈등 상황이 불거졌겠죠. 파열음이. 지금 정책위 의장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뭔가 가시적인 변화라는 그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줘야 되잖아요. 만약 유임하게 되면 대표가 새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네? 이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교체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 당 전체에서 이와 같은 새 대표가 취임했으니까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려면 이런 정책위 의장을 포함한 모든 임명직들이 처음부터 다 사표를 제출하고 신임을 묻겠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점식 의장이 어제 발언 중에 당 대표는 정책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갖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이 발언은 글쎄 이제 문제가 풀린다기보다는 뭔가 남아있다 이런 느낌을 들 수가 있겠는데 밖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노동일 주피님 말씀처럼 신임 당대표가 등장하면 모든 당직들이 사퇴를 내고 당대표에게 이름을 해서 당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당의 관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무슨 임명권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예를 들면 원내대표에게 소위 그 국회법에 대한 법안 문제에 대해서 모든 권한이 있다라는 식의 어떤 논쟁을 벌이면서 당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은 국민들이나 지지층이 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통령과 신임 당대표가 만나면서 좀 봉합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위 대통령이 당 문제는 당대표가 알아서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권한에 대해서 나름대로 당대표의 힘을 인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신 그 다음 얘기가 더 문제인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시라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뭘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얘기인 건데 핵심적인 쟁점은 최혜병 특검법 문제 또는 대통령 부인 특검법 문제 또는 한동훈 본인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이 올라올 예정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당내가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의 뜻과 다른 만약에 제3자 추천의 특검법을 계속 진행하려고 했을 때 소위 친윤계라고 얘기되고 있는 당내의 일정한 의원 그룹들이 이것을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대통령이 이걸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이랬을 때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여기서 꺾이기 시작한다면 매우 앞으로의 리더십을 작동시키기 어려운 과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국회 상황도 좀 한번 살펴보죠. 5박 6일간의 이제 방송사법 무제한 토론이 끝난 지 이틀 만에 다시 필리버스터 형국이 재연이 됐어요. 오늘 오후 야당이 이제 무제한 토론을 강제로 종료를 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면 또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또 행사하면서 이 도돌이표 계속 이어지겠죠. 이거를 글쎄요, 뭐 소모전, 뭐 그거밖에 뭐 다른 표현이 없을 것 같은데. 글쎄, 뭐 5박 6일의 무제한 토론, 또 지금 시작하는 무제한 토론, 이걸 통해서 도대체 국민들이 뭘 얻어야 됩니까?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 정말 무한 반복, 무한 루프고 그 과정에서 민생이라는 것들은 다 희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인데, 물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거부권을 유도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대통령이나 또 정부 여당에서 반대하는 법만 이와 같이 그 본회의에 올리는 그런 야당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물론 뭐 협치는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지금 이른바 여의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뭐 아직 지금은 대표가 아닙니다만은 민주당이 지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정부 여당도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뭐 그와 같은 좀 입법 활동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거부권 행사, 강행 처리, 거부권 행사, 또 재의결 폐기 이런 것들 도돌이표 찍지 말고
좀 민주당에서도 거대 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법을 함께 협치를 하는 것도 그게 우리가 바라는 국민들이 바라는 이른바 협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교수님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그래도 좀 국민의힘에 조금 받아들일 수 않고 좀 이끌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지적인데 거기에서는 동의하세요? 아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게 소위 방송사법, 그다음 민생지원금, 그다음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행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맨 처음 시작된 게 방송사법 문제 아닙니까?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습니다. 사회적 토론기구를 만들어서 협의를 진행하자. 그 협의 내용들을 가지고 여야가 결정을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를 들면 밥그릇을 찬 게 국민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찬가지인데 협치를 얘기했으면 국회의장이 뭐 민주당 출신이긴 합니다만 중재안을 제기했을 때 그 중재를 받아 안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법안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여야가 나름대로 시간을 갖고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할 시간을 줄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예를 들어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가장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소식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이규원 이 조국 혁신당 대변인 현재 검사 신분으로 월급까지 받으면서 정치 활동을 잇다 이런 이유로 이 대감찰청 감찰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검사의 정당 활동 이게 적법한지 이거 두고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이게 법률이 참 애매하게 돼 있는데 법은 분명히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로 정당 활동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난 21대 총선에서 황운하 의원이 출마하면서 현재 경찰 신분인데 출마했거든요. 그게 이제 판례 해석이 뭐라고 돼 있냐면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표를 제출한 시점에 효과가 발생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이분도 지금 사표를 제출은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수리는 안 됐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총선은 출마할 수 있는데 또 엄격하게 해석하자면 총선 출마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한 상황에서 현직을 유지한 채로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국회가 법률을 확실히 좀 개정을 해서 분명히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